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전일 해외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장중에 나스닥 선물 또한 그리고 그 밖의 국가의 흐름 또한 그닥 양호한 모습이 없던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특히 이제 코스닥이 외국인의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수 유입 덕분에 굉장히 또 코스피 대비 월등히 많은 상승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에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었고요. 그간 코스피로 많은 외국계 자금과 특히 이제 시가총액 1, 2위였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공격적인 매수가 잠시 주춤한 가운데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10만 원을 터치하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수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반대로 그간 시장에서 좀 반등이 미미했던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쪽 섹터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나왔던 백신과 이런 치료제 이슈들에 더해 전일 미국의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3,600만 주 매도하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식을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는 이 이슈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이 국내 제약 섹터에 불을 지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제약바이오 중심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하루고요. 반면 코스피는 이제 IT 그리고 자동차 위주로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현대차도 좀 밀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종목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간 좀 못 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미약품, 셀트리온, 그 다음에 CMO 관련된 그리고 원료의약품 관련된 회사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동안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던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드디어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이제 수준의 결과 도출 예정일 것이다. 이 결과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쪽 섹터가 강하게 반등을 했고, 국내에서도 이쪽의 수입을 고려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더더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원래 저희의 목표가가 이제 25,000원 선이 목표가였는데, 사실 오전에 반등할 때 일단 팔고 오후에 진 매트릭스를 다시 공략을 해서 좀 들고 또 넘어가 봅니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고, 이제부터는 사실 수익 매매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잘못 물리면 또 굉장히 또 손실이 커지는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 보유자 영역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앤디포스라든지 후발로 기사를 띄우면서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캐몬, 그리고 기존에 이제 대장주였던 SK케미칼까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결과 도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며칠 더 진행이 될 것 같고, 눌릴 시에는 분할로 접근해도 무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밖에 어제 1800만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아침부터 1900만원대의 흐름을 보이면서 장 초반 10% 이상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좀 눌리고 다시 한번 달렸는데, 장중에 2천만원을 돌파하면서 거의 이제 위지트란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갔고, 우리기술 투자도 거의 상한가 흐름까지 보이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2천만원 시대가 왔는데 일단 단기 슈팅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했기 때문에 또 위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장 후반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 업비트 들어가서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서 갔는데, 2,050만원까지 올라갔던 또 코인 값이 장 후반에
갑자기 1,800만 원대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도 좀 보였어요. 그 말은 뭐냐? 흔히 이제 2천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에 부딪히면서 이 비트코인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뭐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커졌고 이 코인 관련된 회사들도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좀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이 아마존이 당사 즉 코리아 센터를 활용해서 국내에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코리아 센터가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좀 오늘 보면서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은 항상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을 많이 공략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오늘 300명을 돌파하면서 대기업 LG에서도 LG전자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삼성전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제 대기업이 폐쇄가 되고 사업 폐쇄죠. 뭐 응압병실에 대한 우려로 오늘 뭐 관련주로 GH신소재라든지 장구간의 우정바이오 그리고 광림, 오텍, SY 등 진단 이 원격보다도 응압 섹터가 훨씬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더 돌려보시고요. 종목분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전부 다 이렇게 빼야 되겠네요. 그 다음 장 끝나고 셀트리온 또 소장진 회장이 또 이야기를 했죠. 5년 내 세계 10위권 제약바이오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 일단 시간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또 한 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뭐 셀트리온 그룹주 좀 강한 모습을 보일 텐데 일단 대정화금의 이 추가 상승이 나올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종목들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삼성전자 지수 먼저 보면 코스닥은 제가 하방보다는 상방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간 IT가 좀 더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제약바이오로 갔고 일단은 돌파가 나와서 이 위에까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올리려면 IT와 제약바이오 둘 다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시가총액 상위 제약이든 IT든 올라갈 것 같고 일단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간 거는 긍정적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많이 회복이 됐다 라는 점은 긍정적이게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코스피가 좀 약하죠. 근데 이 조정의 폭이 굉장히 얕습니다. 강한 조정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굉장히 강한 추세적 우위를 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당연히 좀 올랐으니까 조정은 나오는 거고 또 이런 갭 구간 살짝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이니스 10만원 터치를 하고 내려왔고요. 항상 라운드 피겨 값은 중요하니까. 자, 삼성전기 오늘까지 음봉 3개 정도 흐름이 나왔고 내일장 정도 한번 빠지게 되면 또 이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음봉이 좀 길어진다든지 했을 때 또 좋은 구간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 어제 매도를 다 했다 했죠. 내려오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무래도 버핏 이슈도 있고 이 지점에서 굉장히 또 이 종목도 강력하게 좀 올라가는데 아마 쓰리봉을 만들지 아니면 추가 상승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돌파를 해줄지 이 부분은 사실 확신이 안 가서 네. 그리고 셀트리온도 아마 추가 상승을 위한 삼각 수렴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네요. 삼각 수렴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이러한 고점을 만들러 가는 모습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굉장히 좀 오뚜기처럼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 자, 그 밖에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보자면 제넥시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도 뭐 다른 회사들에서 백신이 나오고 뭐 하면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 관련한 이 백신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등이 먼저 백신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급락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이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손절을 잡는다면 이 구간이 완전하게 이탈되는 거를 확인하고 손절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구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올라가는지를 지켜봐야겠죠. 스윙으로 괜찮은 구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합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이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깨면 손절이 나가요, 여기서. 근데 그런 손절 물량 받고 올라갔다면 네, 의미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진매트릭스를 한번 보죠. 진매트릭스 엄청나게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올라갈 때 25,000원 구간에서 팔고 뭐 좀 이상해서 이거는 제가 제대로 사인을 못 드렸어요. 여기서 따라 붙었습니다. 여기서 따라 붙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팔아버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했다면 아주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오늘 시장 주도주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슈팅이 어느 정도 나올까는 사실 이제부터는 굉장히 또 의문입니다. 이런 차트, 이런 행보를 하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가게 되어 있어요. IQ도 마찬가지죠. 이런 행보를 하다 돌파를 하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보를 하다가 올라가면 이 상승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만큼의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서 진 매트릭스는 쉽게 버릴 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큼의 상승, 이만큼의 상승 위에서 한 번 더 나오면 내일장 아마 3만원, 뭐 33,000원 구간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네요. 고점에서 잘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기술 투자를 보죠. 오늘 이쪽은 위지트가 대장이었어요. 그 비덴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위지트가 장 초반에 좀 더 강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이제 좀 돌아가면서 갔는데, 이건 아마 시가총액이 800억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른 것 같고, 그 밖에 우리 기술 투자가 굉장히 좋았죠. 결국은 이런 고점을 재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저희도 이런 자리를 공략 포인트로 말씀을 했죠.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돌파 후에 거래량을 확인하고 감소할 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고, 또 거래량이 떨어질 때 굉장히 또 좋은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도 아마 오늘까지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왕년에 엄청난 대장주였고 오늘 거래 대금이 7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슈팅이 나올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 이 구간대가 비트코인이 2,700만 원대, 2,500만 원대 아마 고점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천만 원대니까 이 자리인데 참 굉장히 어렵고요. 자, 그리고 다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뭐 비트코인하고 엮이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 결제, 삼성페이 관련된 종목인데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 결제 부분에서 수혜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런 구간대보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과거보다는 좋아졌던 종목인데 이번에 다시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연관으로 따지면 예전보다 많이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이 내년은 올해보다 좋아진다라고 가정하면 이러한 박스권에 대한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기서 막대한 거래 대금을 터트려 놓고 일단은 횡보를 했기 때문에 횡보 이후에 이런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구간이 열리게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단할,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슈로 또 전국이 시끄러울 때 관련된 이 삼성페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일장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만 돌파를 시키면 위로 쏘는 구간이 열리기 때문에 조만간 얘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면, 네, 밀리면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봤던 한국정보인증은 아침에 이미 조금 일정 부분 상승이 나와서 뺐고 나중에 떨어지면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소프트 캠프를 하나 볼게요. 오늘 이제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소프트 캠프인데 음봉에서 저희는 들어가서 매매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라는 이슈로 그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여기 사서 매도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얘가 이제 더 올라가면 단기 과열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얘는 이제 지금 보면 원격 그 화상회의 대장, 그 다음에 시총 대장은 알서포트 시총 대장은 알서포트고요. 알서포트도 시간에 나쁘지 않네요. 근데 내일은 일단 뭐 단기 저항권이 딱 잡혀 있어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응압 쪽이 굉장히 셌습니다. 우정바이오가 뭐 특허 출연하고 바로 납품 이슈로 또 올랐고, GH 신소재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네요. 얘도. 그리고 원래는 GH 신소재와 SY라는 종목이 같이 짝을 이뤄서 응압으로 많이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의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떨어졌는데, 이 구간을 내일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공간이 없는 구간을 아일랜드로 떠서 넘길지 혹은 아예 내릴지는 몰라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구간을 잘 보고 있다가, 네, 옆으로 횡보를 한다면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아일랜드 갭 안에 있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가 터져서 이슈가 터지면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이 응압 섹터가 생각보다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뭐 광림이라는 종목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슈 나오더니 뭐 올라가고, 코오롱 글로벌 얘도 응압이죠. 갑자기 장중에 뭐 급등하고, 전부 다 이런 섹터 안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네,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네, 카페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